자, 응급간호에서 A, B, C, D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응급간호의 서론이라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설명드릴게요. 본론. 창상. 창으로 찔려서 생긴 상처. 찢어지고 터지고 찢긴 거. 그러니까 증상이 출혈이 심하겠죠. 창상은 출혈이 심해요. 이걸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된 상태. 이 창상은 출혈이 심하니까 A, B, C, D 중에 이 환자, 창상 환자는 B겠죠, B. 지혈시켜줘야 될 환자. 이해돼요? 창상은 B예요. 그럼 이제 이 환자가 창상의 또 분류를 보면 외부의 어떤 힘에서 이게 막 이렇게 때렸더니 어머 멍들었어. 그 피부는 멀쩡해. 이거는 폐쇄성 창상. 타박상과 자상 정도는 폐쇄성 창상. 근데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찰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모래알갱이에 무릎이 이제 찢기면서 이거 모래알갱이 묻으면서 출혈이 점점점점 났겠죠. 이거 어쨌거나 출혈이 있는 거죠. 이거는 개방성 창상. 연필 깎다가 손을 샥 폈어요. 이거는 절상. 뭐를 박다가 내가 찔렸어요. 이거는 자상. 근데 깨진 유리에 벼어요. 깨진 유리에 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과다출혈이 있겠지. 이거는 열상. 지금 제가 얘기한 찰과상, 절상, 자상, 열상. 이거는 개방성 창상. 폐쇄성 창상이나 개방성 창상이나 둘 다 공통된 거는 출혈. 안에서 출혈이든 바깥으로의 출혈이든 둘 다 출혈. 이 환자는 A, B, C, D 중에 B순위 환자예요. 그러면 지혈시켜주는 방법 세 가지 아까 공부했잖아요. 직접 압박, 지압정, 지혈대. 그 셋 중에 선택하는 건데 아까 열상이라고 하는 깨진 유리에 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과다출혈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혈 방법 중에 직접 압박을 해야겠지. 과다출혈이니까. 심한 출혈, 대출혈 시에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 압박법. 감염되지라도 지혈을 시켜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구해야 되니까 직접 압박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절상은 칼날이 싹 빈 거예요. 유압이 잘 돼요. 지혈도 잘 되고 유압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고치고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감사하다. 열상에 비해서 그렇게 또 마음을 먹어야겠죠 또. 자, 창상 그렇고요. 교상은 뱀이나 벌이나 미친 개나 사람에게 물린 상처. 사람에게 물렸다는 소리는 사람의 침에는 박테리아가 들어있어요. 내가 물어서 상대방에 물었더니 상대방이 출혈이 되었는데 내 침이 들어갔어. 내 침에 박테리아 독소가 들어갔어. 그럼 이 환자 혈관 타고 이게 뇌로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 환자? 치명적이 되는 거죠. 사람이 물었다면. 또는 개가 물었어요. 그것도 광견병 개가. 그러면 또 물린 개의 그 광견병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 균이. 그럼 내가 또 그 균에 옮기는 거죠. 벌에 물렸어. 벌의 독소가 또 내 몸에 들어오는 거죠. 혈류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개나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물린 상처를 우리는 교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교상은 A, B, C, D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내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독이 들어왔어요. 내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상 반응으로 내가 쇼크 반응이 오겠죠. 이상 반응으로. 그러면 이 환자는 이 교상 환자는 C에 해당되는 거죠. C. 쇼크 환자 간호는 트렌델렌 버보시다스 해주고 이 환자를 담요를 덮어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리를 물렸어요. 다리를 물렸으면 다리를 올려줘야 될까요? 내려줘야 될까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줘야죠. 왜냐하면 내 이 팔을 물렸는데 팔을 올리고 가면 이게 내 몸 안으로 독이 들어오니까. 심장 부위보다 낮게. 그 다음에 지혈을 해줄 거예요. 묶어줄 거예요. 묶을 때. 자, 요새 헷갈리는 게 창상일 때는 묶을 때, 출혈일 때는 묶을 때 동맥정맥을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상일 때 묶을 때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 들어오는 건 정맥. 그러니까 뭘 차단해야 돼요?
정맥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맥을 차단하고 심장보다 물린 부위를 낮게 유지하고 보온해준 상태에서 담요를 덮어서 보온시킨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상 환자는 C 환자죠. 그럼 아까 창상에서도 심한 열상 환자랑 지금 이 물린 환자랑 뭔가에 물린 환자랑 누가 더 우선순위냐 그러면 열상은 또 과다출혈이라고 했으니까 창상에서도 B죠. B가 우선순위죠. 지금 A, B, C, D 순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순서. 우선순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화상을 공부해볼까요? 화상은 열이나 뭐 화학품, 뭐 물, 불, 뜨거운 물, 불 여기에 열을 받으면 화상, 열을 뺏기면 동상. 자, 이제 화상이니까 열을 받았어요. 이제 화상의 종류가 범위에 의한 분류가 있고 피부 깊이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그럼 저랑 피부 깊이에 의한 분류부터 먼저 공부해 볼게요. 1도, 2도, 3도로 나뉘는데 표피에 의한 화상은 1도, 진피까지면 2도, 피부 이하 조직까지면 3도 화상. 1도는 우리 이제 그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해먹다가 후라이팬에 싹 든 적 있죠. 그럼 빨갛고 열감 있고 통증이 있었죠. 아 뜨거워 해가지고 찬물을 식혔죠. 그리고 집에 있는 실바돈, 일바돈, 바셀린 크림 좀 발라주면 다음날 뭐 2, 3일 되면 멀쩡했어요. 흉터도 없이. 요거는 1도 화상. 근데 2도는 붉고 열감 있고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갛게 부어오르더니 부풀어 올라. 수포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는 2도 화상. 진피까지 화상을 입은 거예요. 3도 화상은 우리 이제 2도 화상. 3도 화상은 붉고 열감 있고 통증 있고 수포는 물론 죽은 조직, 가피까지 형성이 돼요. 이 3도 화상은 표피는 물론 진피는 물론 피부 이하 조직까지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1도일 때는 아까 흐르는 수돗물, 찬물에 열을 식히고 집에 있는 연고 정도 발랐어요. 2도부터는 연고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치간을 지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고는 바르지 않고 찬물에 식히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거예요. 3도 화상도 연고 바르지 않고 빨리 열을 식힌 다음에 병원으로 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도, 3도일 때는 할 일 없어요. 열만 식혀주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거예요. 열 받았으니까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게 응급처치예요. 자, 지금 제가 범위에 의한 화상을 얘기했고, 깊이에 의한 화상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피부, 그러니까 우리 범위에 의한 화상을 볼게요. 성인은 구의 법칙. 얼굴 9%, 한쪽 발 9%, 한쪽 발 9%. 몸통 18%, 한쪽 다리 18%, 한쪽 다리 18%. 생식기는 1%의 화상. 얼굴과 한쪽 팔씩은 각각 9%의 화상. 몸통과 한쪽 다리씩은 각각 18%의 화상. 성인은 9의 법칙. 그래서 제가 9일은 9, 9인 18 이렇게 예우라고 했어요.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죠. 다른 데는 성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팔 각각 9%씩 몸통 18% 같아요. 근데 얼굴이 아이가 성인에 비해서 비중이 크죠. 그래서 얼굴은 18%의 화상, 몸통과 같이 봐요. 얼굴이 18%의 화상, 다리는 성인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 13.5, 한쪽 다리 13.5%의 화상. 그러면 자, 성인 남자의 두 다리의 화상은? 하고 물어보면 18% 더하니까 36%의 화상이에요. 근데 6살 남아 아동의 두 다리의 화상이다. 그러면 13.5, 13.5니까 27%의 화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상의 범위와 깊이에 의한 화상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중독 얘기를 해볼게요. 중독.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바비트레이 중독, 수면제 중독, 연탄가스 중독, 지약 중독, 농약 중독. 자, 중독이란 말, 뭔가를 먹어서는 들어서는 안 될 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거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창상은 B고요. 교상은 C고요. 지금 이 중독 문제는 A, B, C, D 중에 어떤 환자예요? A 환자가 되겠죠. 중독 환자는
숨을 쉴 수 없는 들어와서는 안 되게 들어오니까 숨을 못 쉬고 뱉어낼 기운도 없어 지금 이 환자. 그래서 기도 유지시켜줘야 될 환자예요. 내가 농약을 먹었다. 꿀꺽. 그러면 환자가 들어가자마자 뱉어내고 싶은데 기운이 없어지고 이 상태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 환자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있어. 의식이 있어. 없으면 할 거 없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의식이 있어. 그럼 한 가지 더. 구토를 시킬 것인가 시켜서는 안 될 환자를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구토를 시켜서는 안 될 환자 누구냐면 강산, 강알칼리, 석유 제품 이런 거 먹은 사람은 구토를 시켜서는 안 될 환자예요. 나머지 환자는 빨리 구토를 시키고 농약 먹었던 그 병기 들고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중독 환자를 발견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언어적 자극으로 의식 유무를 확인하고 의식이 있어. 그러면 무엇을 먹었나 확인했더니 구토를 시켜줄 수 있는 환자야. 그러면 구토를 시켜야죠. 이물질 제거. 두 번째, 기도일직선. 환자가 숨을 못 쉰 상태로 널브러져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면 인공호흡. 한 다음에 농약된 중독된 지약이든 농약이든 이 수면제였던 들고 이 환자를 모시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줘야죠. 이 환자가 이 약을 이만큼 먹었다 하고 알려주면 그 말을 듣고 난 의사는 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도 이 환자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또 애를 쓰겠죠. 우리도 이 환자한테 이물질 제거를 시켰고 병원에 가서도 이 환자한테 위세척을 통해서 이물질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유지, 기도 개방, 기도 확보, 중독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간호.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물질 제거. 그냥 가지 말고 먹다 남은 용기를 들고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독 환자면 A, B, C, D 중에 A 환자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익수 환자, 익사 환자를 볼게요. 익수는 물을 먹은 거죠. 익사는 물에 빠져 죽은 거죠. 환자가 수영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발에 쥐가 났는지 어떠한 이유로 수영이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여기가 물속이야. 근데 내가 숨을 못 참고 했더니 코나 입으로 들어와. 기도와 식도로 들어가. 근데 기도로 들어서는 안 되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반사적인 반응으로 기침이라는 반응을 하죠. 뱉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물속이야. 했는데 다시 또 더 많은 양이 들어오죠. 근데 또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이제 다 잘 안 나오네. 의식이 없어져서 하다가 점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어딘가 해안가는 널브러졌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환자가 물에 빠지는 환자를 구조하는 거 공부할게요. 물에 빠진 환자, 물에 젖어 있는데 내 손을 대면 살리려는 사람 마음이 강할까? 살려는 자의 마음이 강할까? 살려는 숨 한 번 쉬어보라는 이 환자의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물귀신이라는 말, 불귀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불사조는 있어도. 그런데 물사조라는 말 없어요. 물귀신은 있지. 숨 한 번 쉬어보려는 사람이 살리라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같이 큰일이 나죠. 우리 매년 뉴스를 통해서 들어요. 10살짜리 아이를 구하다가 아빠와 삼촌이 구조하려다가 셋 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런 뉴스 많이 들으셨죠?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매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랑 삼촌이 10살짜리 아이를 구조한다. 그러면 야 동생 내 손 잡아. 사람이 사슬이 되어서 내 손 잡아. 휴맨체인. 그래서 아이에게 손을 잡아서 당기거나 아니면 그냥 손과 손은 물이 닿아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그럼 구조 못하니까 자 옷을 벗어가지고 야 잡아. 로프 던져서 잡아. 또는 뭐가 있을까? 튜브 던져서 잡아. 아니 배가 있으면 배 타라고 하면 제일 좋겠고 뭔가 있으면 좀 길면 옷을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이물질을 먼저 주면서 해야지 손과 손이 맞닿으면 미끄러서 빠지기도 쉽고 또는 살려는 사람, 숨 한 번 쉬어보는 사람이 나를 땡기기 쉽다고요. 그러면 사고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하는 거고 방법은 그렇고요. 환자를 이제 구조를 할 때는 환자 앞에서 구조하는 게 아니라 환자 등에서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뒤에서 안고 이렇게 뒤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앞에서 하면 앞에서 환자가 손으로 나를 살리는 사람을 눌러서 숨 한 번 쉬어보려고 하다가 둘 다 또 사고가 나니까 이 환자를 구조할 때는 환자 등에서 환자를 데리고 이렇게 구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 환자가 물을 먹었으니까 제일 먼저는 배수법. 물을 빼줘야 돼요. 이물질 제거. 그 다음에 이마를 누르고 턱을 끌어올려서 기도를 일직선 해준 다음에 인공호흡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 먹은 환자를 구조하는 방법은 배수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일직선으로 해준 다음에 인공호흡 해주는 거예요. 이 익수 환자도 A, B, C, D 중에 기도 유지해줘야 될 환자죠. A 환자죠. 그러니까 이제 창상, 교상, 화상, 뭐 이렇게 하면 화상 환자는 A, B, C, D 중에 어떤 환자일까요? 화상 환자가 사망하는 주 원인은 쇼크와 감염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쇼크와 감염. 쇼크는 어떤 쇼크냐면 체액이 부족해서 몸 안에서 체액이 혈장이 다 빠져나와서 체액이 부족해서 환자가 어지럽다고 쓰러지는 게 저체액성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한테 수혈해 줄 때 부족한 혈장을 수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화상 환자한테. 그러니까 화상 환자는 C와 D 환자죠. 화상 환자가 둘이 왔어요. 한 명은 C고 한 명은 D예요. 그럼 누굴 먼저 해줘야 돼요? 당연히 C부터 먼저 케어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창상, 교상, 화상, 익수, 중독까지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골절 얘기해 드릴게요. 골절은 뼈가 부러진 거죠. 그죠? 뼈가 부러진 거예요. 탈구는 뼈가 제자리에서 이탈한 거죠. 염좌는 인대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붓고 통증이 심한 거예요. 강직은 근육이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강직은 근육 문제고 골절과 탈구는 뼈 문제고 염좌는 인대 문제예요. 이 중에서 마사지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는 근육이죠. 강직은 마사지가 가능한데 인대나 뼈는 마사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인지하시고 골절에서 뼈만 금이 간 거는 단순 골절. 뼈가 막 조각이 나고 인대 혈관 조직 파편까지 막 심한 충격으로 이렇게 난 거는 개방성 골절, 복합 골절이 다 온 거죠. 그러니까 골절에는 단순 골절과 복합 골절이 있고 폐쇄성 골절이 있고 개방성 골절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이제 복합 골절 또는 개방성 골절은 과다출혈, 그러니까 충격이 심해서 온 골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골절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골절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목 후 이동해라. 근데 상처가 있으면 드레싱 먼저 하고 부목 대주고 이동해라. 요 순서를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골절은 골절인데 척추골절이에요. 그러면 척추골절은 우리 세 가지 불변이 있었어요. 자세는 앙화위, 부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부목. 자세는 앙화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불변이에요. 했던 거. 이 세 가지. 자세는 앙화위, 부목은 전신부목, 침상은 딱딱한 침상. 예, 골절 환자 침상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이제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얘기, 열중증 관련된 문제가 요즘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환자들도 많이 여름마다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국가고시 문제에서 항상 다루고 있어요. 요즘. 그전에는 나오다 안 나오다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우리 이제 사회랑 큰 연관성이 있으니까 문제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꼭 인지하셔야 돼요. 일사병 하면 일자가 날일자예요. 날일자니까 해일까 달일까? 당연히 해죠. 해. 직사광선을 과다하게 오래 쬐니까 이 대뇌에서 나 몰라. 대뇌가 아니라 죄송해요. 시상하부에서 갑자기 일을 많이 시키니까 시상하부가 나 몰라. 안 할래. 하고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럼 체온 조절이 안 되겠죠. 환자가 피식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월요일이면 아침 조회를 섰어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20분, 30분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서 있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움직이면 혼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서서 이 직사광선에 해를 이렇게 오래 쬐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피식피식 쓰러져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이고 저기 나무 그늘로 가요. 그래서 시원한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물을 좀 줘. 그럼 애가 물을 먹고 나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혼자 그 교실로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아이는 뭐야 지금? 일사병이에요. 선생님 뭐 해준 거예요? 시원한 그늘로 가서 시원한 물 주고 휴식 안정 취해주고. 그게 간호예요. 일사병. 두 번째, 열사병. 이 열사병은, 그러니까 일사병은 직사광선에 의한 체온 조절의 부조화가 문제였어요. 열사병은 우리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어르신이 밭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정오에 낮 12시에 밭에 나가면 해가 강렬한 자외선이 쬐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아유 우리 할머니가 풀을 뽑으러 돼. 풀 밭에 나가서 풀을 좀 뽑아야 돼. 아이고 막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12시 나가면 안 되는데 잠깐 하고 와야지 하고 나가셨어요. 그때 갑자기 강한 자외선을 쬐니까 고습, 우리나라 여름은 고온과 고습이잖아요. 습도가 높잖아요. 그랬더니 환자가 체온 조절에 부조화가 와서 원인은 고온 고습으로 인한 체온 조절의 부조화가 와서 환자가 의식 잃고 쓰러지는 거. 그래서 열사병 문제가 우리 여름에 그래서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 그래요? 대낮에 나가지 말라고. 특히 어르신들 나가실 거면 모자 쓰고 나가라고. 이런 예방 차원의 수칙을 또 많이 안내해 주죠. 캠페인으로. 고온 고습으로 인한 체온 조절의 부조화. 이게 바로 열사병이에요.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시원하게 시원한 그늘로 가서 시원한 물 좀 주고 시원하게 안정 취해주고 휴식 안정 취해줘라. 아까 일사병 열사병 간호가 똑같아요. 세 번째, 열경련. 열경련은 더운 날 일을 많이 했더니 땀을 많이 흘려서, 땀은 수분과 염분이에요. 그랬더니 근육이 뒤틀려. 그래서 열경련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열경련은 더운 여름날 일을 많이 했더니 땀을 많이 흘렸어요. 수분과 염분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뒤틀리는 거. 이거를 열경련이라고 해요. 그럼 열경련 환자의 간호는 뭐냐? 더워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일해서 휴식 안정 취해주세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과 함께 뭘 더? 염분을 보충해줘라. 고염식이 짠 음료, 식염수, 염분, 이걸 많이 주라는 거는 온리 열경련에서만. 자, 제가 온리라는 말 썼어요. 짠 거 주라는 소리는 열경련에서만. 고지방 식이를 주라는 소리는 덤핑 신드롬을 예방하려고 위절제술 받은 환자에게 고지방 식이를 조금씩 자주 나누어줘라. 온리, 요때만. 이해돼요? 우상복부는 간질환 환자만 우상복부, 온리, 여기서만. 아셨죠? 그거는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거 응급처치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응급간호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CPR과 제세동기 사용법을 아시면 돼요. 아마 이제 응급간호에서 여러분들 각 선생님들이 CPR 실습을 아마 다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셨으면 마무리 때 이제 하실 거예요. 응급간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CPR이에요. C, 카디오, P, 풀모너리, 리서시에이션. 심장과 폐를 살리는 기술. 심장을 살리려고 심장 마사지, 심장 압박. 폐를 살리려고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의 연속적인 행위를 CPR, 심폐소생술이라 한다. 제가 단계를 설명드릴게요. 순서.
자, 지나가고 있는데 환자가 쓰러져 있어요. 제일 먼저 의식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의식 유무 확인은 뭐로? 언어적 자극.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환자가 반응이 있으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반응이 없어.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의식이 없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 A, B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C. 이 환자 의식이 없으면 심장 압박을 하는데 양쪽 유두와 유두선 가운데, 유두와 유두 가운데다가 팔꿈치를 대고 그 위에다가 손깍지를 껴서 팔을 펴고 이때 성인이라면 4 내지 5cm 깊이가 들어가게 심장 마사지를 30번 할 거예요. 30번. C. 심장 압박 30번. A. A는 에어웨이, 기도 유지, 이물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들어가는 거예요. C, A, B 순으로. 다시 한번. 제일 먼저 환자한테 의식 유무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C, A, B. 심장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으로. 성인은 이 심장 마사지 30번에 인공호흡 2번의 비율로. 성인은 구조자가 1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심장 마사지 30번에 인공호흡 2번의 비율로. 아이는 구조자가 1명일 때 성인과 똑같이 심장 마사지 30번에 인공호흡 2번의 비율이고요. 아이를 2명이 구조한다. 아이를 2명이 구조할 때는 심장 마사지 15번에 인공호흡 2번의 비율. 아이를 구조자 2명이 할 때만 달라요. 2명이 할 때는 심장 마사지 15번에 인공호흡 2번의 비율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언어적 자극으로 의식 유무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유두와 유두 사이 가운데다가 손바닥을 대고 그 위에 손바닥을 엎어서 팔을 펴고 이때 깊이가 4 내지 5cm 깊이가 들어가게 심장 마사지 30번 했어요. 한 다음에 이 환자의 이물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을 눈가기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가기로. 자, 이 귀는 환자 코에다 대면요 숨소리가 들려요. 눈은 환자 배나 가슴을 보는 거예요.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했어요. 숨을 안 쉬어? 그러면 그때 인공호흡 해주는 거예요. 자, 구조자가 1명인지 2명인지 성인은 1명이든 2명이든 아동은 1명일 때 똑같이 30대 2 비율이고 아동을 구조자가 2명일 때는 15대 2 비율로 한다. 요게 달라요. 그걸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구조자가 누군가가 제세동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제세동기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전원을 꽂는다. 두 번째, 패드를 부착. 오른쪽은 가슴 위, 왼쪽은 가슴 아래. 왼쪽 가슴 아래 패드를 부착. 그 다음에 리듬을 분석. 물러나 주세요.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음성 지시대로 따른다. 제세동기가 다 끝났어요. 다시 심장 마사지. 다 끝났어요. 다시 제세동기. 언제까지? 환자가 의식이 소생될 때까지. 아니면 구조자가 올 때까지. 요거를 교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CPR이 끝이 나고요. 자, 이제 혹시나 코피가 났다. 코피가 아이는 아직 성인처럼 아직 발달이 덜 되어서 코를 파거나 뭐 코를 흥 풀었거나 작은 충격에도 코피가 터지기 쉬워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혈관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얇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 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혈압 환자가 갑자기 화가 나거나 갑자기 기복이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뭐 과격한 운동을 했거나 이랬을 때 압이 터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코피가 터졌다 이거는 전신의 문제. 아이가 코피가 터졌다 그러면 여기 국소적인 문제. 그러면 아이랑 어르신이 코피가 동시에 터졌다.
그럼 누가 응급 환자일까요? 당연히 전신의 문제론 어르신이 문제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코피가 났다. 이거는 그냥 어릴 때 우리들이 났던 코피가 아닌 거예요. 특히 혈압이 이제 어르신들은 다 있다고 보고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작은 혈관이 먼저 암시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혈도 잘 안 되지만 지혈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빨리 큰 병원 가서 CT, 브레인 CT, 뇌 CT나 MRI를 빨리 찍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됐다가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혈압 환자가 코피가 터졌다. 뭐 며칠 몇 달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시일이 얼마 안 가 뇌혈관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코피가 멎었다 하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꼭 큰 병원 가서 뇌 CT를 한번 찍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제 코피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왜 들으면 안 돼요? 넘어온 피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으면 기도로 들어갈까봐.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폐쇄구로 문제가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콧등을 눌러서 지압하고 넘어온 피는 뱉어내고 숨은 코를 막았으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이 환자는 시원한 창가로. 그래서 시원한 거를 목덜미에 이마에 대준다. 괜찮아요. 근데 목을 두드려준다. 두드리면 진동에 의해서 출혈이 더 심해지니까 두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국가고시 문제에서 고개를 든다는 틀린 거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개는 숙이고 콧등은 지압하고 넘어온 피는 뱉어내고 코를 막았으니까 숨은 입으로 쉬고 시원한 창가. 목에다가 찬 얼음주머니 대준다. 좋아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해주는 거니까 이마에 대준다. 괜찮아요. 하지만 두드리는 건 아니고 코 푸는 것도 아니고 코를 파는 것도 아니고 코에다가 솜 대준대. 솜뭉치 휴지를 넣어준대요.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응급간호할 때 이거 코 이렇게 막잖아요. 여기 지혈해주는 목적도 있으니까 코 대주는 건 괜찮아. 코 파는 건 아니죠. 코 푸는 것도 아니죠. 두드리는 것도 아니죠. 따뜻한 물주머니 대주는 이건 아니지. 혈관이 확장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손상 중도까지 끝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응급간호가 끝이 나고